여성분이 이제 18명이 있었고 남자분은 5호까지요? 네, 되게 핸섬하고 키 크고 잘생겼다라고 해요. 사귀는 여자가 7명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요. 얘기를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돈을 왜 빌려줬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싱의 참견 해돌TV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함없이 텐션 좋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돌싱의 참견 해돌TV는 다양한 스토리로 꾸며진 서클 토크쇼입니다. 더불어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 코너, 하디쇼를 다루는 토론 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니 저희 해돌 카페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계속해서 저희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건 후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들은 모두 이제 해돌 카페 회원들이고요. 사건 내용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정했습니다. 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 일입니다. 당시 카페 내에서 꽤 인기가 많았던 남성 회원 두타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두타남은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별도의 그룹을 만들었고 자신이 만든 그룹에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여자 1호, 남자 1호 등과 같이 번호를 붙여 부릅니다. 이렇게 번호가 붙여진 여성 회원은 18호까지 있었고 남성 회원은 5호까지만 있었습니다. 두타남이 만든 소위 그들만의 그룹의 가입 조건은 두타남 맘대로였어요. 여성은 외모를 기준으로, 남성은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자를 기준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여성분이 이제 18명이 있었고 남자분은 5호까지요? 네. 근데 이제 가입 기준이 여자 본인- 외모. 여자는 오로지 외모. 여자는 오로지 외모.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의 외모도 출중했나요? 남자 두따남이라는. 키도 크고 네. 체격도 좋고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고 사진으로만. 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회원들 증언에 따르면 네. 되게 핸섬하고 어. 키 크고 잘생겼다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 해돌 그 카페인데 모임을 남자 비율이 많은데 여기는 반대로 여자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네, 남자가 인기가 많아서 그 여자들만 많이 모집을 했어요. 어. 그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하니까 남자 회원들이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겠죠. 서로. 나머지 그 5호까지 있는 그 남자들도 다 외모가 출중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남자는 자기 말 잘 듣는 네. 잘 듣는 사람만. 자기 말 잘 문제가 듣는 나는 아, 외모는 상관없이 네. 남자들이 잘생기면 자기 인기가 떨어질 그치. 거 아니에요. 좀 뭔가 이렇게 좀. 냄새가 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두타남 그룹에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 있었는데 멤버로 활동 중에 연애를 하면 탈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었어요. 네네네. 그룹에 가입한 이제 여성 회원은 예쁘다는 것이 이제 인증되는 분위기였고, 근데 남성 회원들은 인증된 예쁜 여성 회원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네. 때문에 이제 두타남의 인기와 함께 그룹 멤버들의 인기도 나날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페 내에서 개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형성이 되는 그룹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활동하는 그런 규정에 있어서 좀 뭐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뭐 개인 사생활이고 뭐 그렇게 이제 모여서 좋은 만남하고 좋은 인연 찾으라고 만든 카페니까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뭐 규제는 없습니다. 음. 카페장과 친분이 있던 그룹 멤버 남자 1호로부터 두타남을 신고하는 연락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니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두타남이 여자 7호에게 돈을 빌리고 카드까지 빌려서 사용하고는 상환하지 않아서 여자 7호가 신용불량 되기가 직전이었습니다. 그 여자 7호는 이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어려운 한부모 가정이었고 이 고민 끝에 가장 맏오빠였던 남자 1호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남자 1호도 두타남에게 이미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상한 낌새를 차린 남자 1호가 다른 멤버들에게 두타남과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 돈과 카드를 빌려준 여성 회원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물론 남자 회원들도 몇백만 원씩 빌려주는 회원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모아서 저한테 신고를 합니다. 카페장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조사에 들어갔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두타남은 그 해당 그룹 내에만 사귀는 여자가 7명이 있었어요. 7명이 7명의 여자 회원들하고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을 정해놓고 만났어요. 7명은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는 걸 알까요? 몰랐죠. 알았으면 난리 났겠죠. 아니 본인이 신용불량 되기 직전까지 갔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 뭐 외모든 언변이든 출중했으니까 당시에 여성 회원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여자도 외모 기준을 뽑았다며. 근데 맞아. 여자분도 아우 참 입에서 뭔가가 나오고 싶은데 저 괜히 악플 달릴까봐 못하는 것 같고요.
되게 지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몇 차례를 좀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사기친 게 아닌가 저렇게 보이거든요. 외모가 도대체 얼마나 출중하고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르겠는데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두타남은 네. 그 여성 회원들에게 자기가 교제 중인 것을 비밀로 하도록 했어요. 본인이 만든 규정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연애를 하면 탈퇴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네. 너랑 나랑 사귀는 거를 다른 멤버들이 알게 되면 너는 탈퇴해야 된다. 나는 이 그룹을 만들었고 내가 그룹 장이기 때문에 너만 탈퇴가 된다. 여자들은 다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두타남과 사귀는 거를. 안 걸릴 수밖에 없네요. 네. 진짜. 그러면서도 여자 회원들은 자신만 두타남하고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을 정해놓고 그 연애를 했다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 연인 사이에? 그걸 모든 여성 회원들이 어떻게 다 그걸 이해를 했을까요? 이 회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씩 다 같이 만나요. 벙. 네. 다 같이 만나니까 여자들은 아, 이 사람이 다른 여자하고 그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어쨌든 뭐 술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그렇게 좀 그래도 낌새가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3개월간 이렇게 두타남 이제 본인과 교제한 7명 이제 회원들의 네. 돈과 카드로 돌려막기를 해요. 여자 1호의 돈과 카드 가지고 여자 2호하고 연애하고 여자 2호 돈하고 카드 가지고 여자 3호하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 7호가 카드 상환을 못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돌려막기라는 게 처음에는 작지만 이게 갈수록 커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금액도 상당히 컸을 것 같거든요. 피해 금액은 얼마? 피해 금액 정도가. 카드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 몰랐고 그 남자 1호는 한 3천만 원 가까이 빌려주고 네. 못 받았고 얼마 있지도 않은 남자들도 전부 다 피해자네요 지금. 성공한 사업가라고 하면서 돈을 잘 썼는데 모임에서도 모임 비용을 자기 카드로 긁고 했는데 이것들이 다 여자 회원 카드였던 거예요. 뭐 모임에서 뭐 몇십만 원씩 계속 쏘고 하니까 당연히 아 돈을 잘 버나 보다 생각을 했고 보통 그러면 여자들끼리 뭐 혹시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러면 탈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그냥 차단을 시켰구나. 네. 여자와 그거를 악용해서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가령 그러면 연애 말고 금전적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오빠가 뭐 빌렸다. 요즘에 나한테 얼마 전에 뭐 돈을 좀 빌려갔는데 여자들끼리 할 수 있지 않나요? 돈을 왜 빌려줬는데? 너가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야? 이럴 수도 있고 카페장은 이제 해당 사실을 여성 회원들에게 이제 모두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몇몇 여성 회원들이 두타남한테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카페장이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바로 잠수를 탔죠. 그 연락이 안 되니까 피해자들은 이제 연대에서 두타남을 고소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졌던 두타남의 직장과 이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휴대폰도 해지한 상태였고 그 수사관은 정보가 없어서 이 조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CCTV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이제는 이름 석자. 요즘에는 아주 작은 정보 하나로도 다 알수 있어요. 무조건 신고하죠. 네. 다 거짓말이에요. 네. 수사가 진행이 가능한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진실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카페 아이디밖에 모른다. 그래도 잡을 수 있어요. 가입. 네. 요즘엔 다른 사람 걸 써도 뭐 네이버에 그 영장 청구해서 맞아요. IP 추적 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다 해요. 사진 같은 거 다 삭제하고 영상 다 삭제하잖아요. 네네네. 그 삭제한 기록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네. 좀 과격하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건 사기꾼 새끼들의 이 패턴이 다 비슷해요. 맞아요. 뭐 직업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돈 버는 것 같지만 그런 거 다 아니고. 뭐. 그래서 사기꾼인 거예요. 그죠? 예. 일단 조금 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약 3주 후에 두타남을 신고했던 남자 1호로부터 다시 연락이 옵니다. 네네네네. 그룹 멤버 몇 명이 두타남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고 왔다는 거예요. 직접 본인들이 네, 경찰이 잡은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대요. 본인들이 잡았다. 네. 네네네. 그 두타남을 잡게 된 사연이 최고 지능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잘생기거나 이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 못 들어가겠네. 저 방송 안 하시고 싶으세요? 그 마음에 속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페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상해요.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마음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지.